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갤럭시 빔 2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언더케이지닷컴의 F777이고요. 이게 삼성 갤럭시 빔 2인데 그 언박싱 영상 때도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사실 이게 갤럭시 빔 2가 아니에요. 갤럭시 빔은 세 번째 모델인데 처음에 갤럭시 빔이 있었는데 그걸 거의 흑역사 취급을 해가지고 그 다음 갤럭시 빔한테 갤럭시 빔이라는 이름을 줘버렸어요. 갤럭시 빔, 갤럭시 빔, 갤럭시 빔 2가 됐어요. 이 친구는 사실 갤럭시 빔 3인데 처음 나온 갤럭시 빔은 아마 다들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갤럭시 S가 나올 때 그런 게 있었어요. 600 몇 메가헤르츠 안드로이드 1.6이었나 2.1이었나 달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여하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 중국에만 나왔어요. 중국 본토에만 나왔는데 일단은 전면 리시버가 있고 전면 카메라 삼성 로고 4.66인치의 WVGA 해상도 800에 480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TFT예요. LCD예요. 아몰레드가 아니라 메뉴 홈키 백키가 있고 뭐 메뉴랑 홈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문인식 같은 그런 기능은 없어요. 뭐 연식도 좀 됐고 비싼 물건도 아니고 위쪽에 프로젝터 쇼컷이 있고요. 바로 가기 키가 있고 길게 누르면 프로젝터 켜져요. 전원 키가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위에 쪽에 여기 그 갤럭시 빔의 핵심이죠. DLP 프로젝터가 있고요. 2차 마이크, 볼륨 키 그리고 이어폰 잭. 그러니까 위에 못 다니까 왼쪽으로 옮겼어요.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밑에 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삼성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볼륨 키, 마이크로 심 카드 슬롯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마이크로 USB 포트, 마이크. 뒤쪽에는 카메라, LED 플래시, 삼성 로고. 그리고 이게 헤어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 인증기관에서 유출샷이 처음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보고서 드디어 삼성의 풀메탈 폰이 갤럭시 빔에서 실현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차이 모바일 로고가 있고 스피커 그릴이 있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커버가 열리는데 2600mAh 배터리예요. 근데 사실 A7 쿼드코어의 2600mAh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지만 이상하게 효율이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프로젝터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에서 빨아들이는 걸 생각하면 2600이 뭐 썩 여유로운 용량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이건 뭐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플라스틱 배터리 커버고 원래는 이게 차이 모바일용이어가지고 TDS CDMA인데 그 해외에서 쓰는 WCDMA 시리즈는 그 시리즈랑 GSM은 락이 풀려 있어서 그냥 쓸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 전원을 잠깐 보면 락스크린 뭐 그냥 보던 터치 위즈 그대로고 밑에 3개까지 쇼컷이 추가가 가능하고요. 바로 가기가 추가가 가능하고 자 이렇게 해서 락을 풀면은 터치 위즈 UI예요. 뭐 보시다시피 한 세대 전에 터치 위즈 UI인데 뭐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터치 위즈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륙에서 그 대륙 본토에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서비스가 빠져 있어서 구글 서비스를 쓰시려면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뭐 구글 맵 같은 걸 쓰시려면 루팅해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따로 깔아주셔야 돼요. 뭐 그거는 작업이 돼 있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설정으로 가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4.2.2예요. 4.3도 아니고 4.2예요. 안드로이드 5.0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금 시대가 지난 물건이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뭐 쓰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저는 사실 뭐 젤리빔부터는 뭐 크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인터페이스는 그냥 보시던 그대로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그냥 뭐 그 중국 대륙 판매용이어가지고 뭐 와이파이가 WLAN으로 바뀌어 있고 뭐 이것저것 제약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냥 마이너한 문제고 프로젝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프로젝터를 한번 보면은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를 길게 눌러서 프로젝터를 켜도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밝은 표면에서 쓰면은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이런 무늬가 없는 흰색 화면에서 쓰는 게 제일 잘 나오죠.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영상이 나오고 그 간단한 기능들은 여기 이렇게 초점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초점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요. 회전할 수 있고 뭐 큐패드라 그래가지고 여기 적어가지고 바로 띄울 수 있는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적어서 그리고 뭐 나머지는 미러 마우스라 그래가지고 화면 끄고 그냥 마우스가 커서로 띄워가지고 보면 화면모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등등이 있고 이거는 부가 기능이고 메인 앱으로 들어가면은 실물 화상기라는 게 있는데 그 왜 우리 학교 때 많이 썼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 밑에 있는 걸 비춰가지고 이렇게 슉 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울 하나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거를 카메라로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아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자 실물 화상기를 누르고 카메라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로 찍히는 거를 바로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기능들 있고 분위기 모드라고 그러는데 그냥 분위기 잡는 거예요. 뭐 좋은 음악 나오고 그래요. 뭐 음악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니면 손전등 엄청 밝은 손전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냥 흰 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LED보다 훨씬 세니까 이런 등등의 기능들이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밝은 프로젝터도 아니고 해상도가 높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주력 프로젝터로 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냥 뭐 집에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간단하게 드라마 쏴본다든지 하는 정도에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PT를 하러 다니기에는 조금 품질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고정하는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 근데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편하게 쓰려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메인 폰으로 쓸만한 성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뭐 이 가격에서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데 성능이 너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CPU에서 잠깐 보면은 이 친구가 A7 쿼드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A7이 이제 스냅드래곤 400 같은 게 A7으로 대표적인 거죠. 근데 1.2GHz 클럭인데 마벨 거예요. 마벨 PX1088인데 맞나? PX1088인데 사실 마벨 이름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거의 뭐 PPC 때 X스케일 이후로 엄청나게 오랜만에 들어보실 텐데 퍼포먼스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그것도 그렇고 램도 1기가도 아니고 심지어 786메가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것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져가니까 실제로 가용 램은 더 적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즘 저가형에도 에지가는 2기가가 들어가는데 이건 조금 심하지 않나 싶어요. 스토리지는 8기가로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벤치마크를 돌리면 17,000점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사실 스냅 400 쓴 게 보통 17,000점에서 뭐 2만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나오니까 점수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쓰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꽤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바런처에 제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잠깐 가서 보면은 인터넷 같은 거를 할 때도 뭐 그러니까 앱이 뜨는 것도 느리고 타이핑 하다 보면 버벅거릴 때도 있고 가끔씩 뭐 1, 2초씩 멈출 때도 있고 지금 뭐 뜨는 거는 3G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조금 느릴 수도 있다 치지만 여하튼 이동할 때나 메뉴 같은 데서 좀 묘하게 메뉴를 눌렀는데 안 떠. 묘하게 느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쓰다가 홈으로 나오는데 멀티태스킹 키는데도 느리고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7이 이렇게까지 느릴 만한 프로세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PXA에 문제가 있든지 터치가 너무 무겁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최적화를 잘못했든지 쓰는 입장에서 느리다는 건 매한가지니까 그 성능이 너무 낮고 사실 갤럭시 빔 초기 모델에서 두 번째 갤럭시 빔 그 노란 테두리가 있던 그 친구로 올 때는 스펙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데 듀얼코어가 돼서 거기서 여기서 올 때는 사실 스냅드래곤 400의 램을 뭐 1.5기가 정도는 달아줘야 되지 않나. 해상도도 800에 480을 빔 달려있는 거를 쓰려면 사실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빔 달려있는 거를 오늘은 빔을 쓸 일이 있으니까 이걸 따로 들고 나가야지 하는 거는 효용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스마트 빔 조그만 걸 사고 말지. 이거는 그냥 평소에 쓰다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라고 빔이 달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성능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가격을 조금 올리고서라도 뭐 해상도도 조금 더 높고 프로세서도 좀 더 빠르고 램도 더 많이 넣는 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기본 기능 전화 같은 건 당연히 잘 돼요. 근데 뭐 카메라도 별로, 뭐 소리는 당연히 별로, 스피커로 나오는 것도 별로. 이게 프로젝터로 쓸 때도 소리가 작으니까 그냥 조용한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미드 한 편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냥 주력으로 뭐 영화를 본다고 하기에는 스피커가 너무 구려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2600mAh 배터리지만 실제로 써보면 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800에 480에 A7 쿼드코어 주제에 배터리가 2600인데 오래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갤럭시 S4랑 똑같은 용량인데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주력으로 쓰기엔 문제가 있는데 주력으로 쓰지 않으려면 빔이 달릴 의미가 없다. 빔이 달려 있으려면 주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뭐 가성비로 지금 나오는 SK 스마트 빔이랑 비슷하니까 뭐 그냥 장난감으로 쓰려면 쓰겠지만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할 때 빔을 쓴다라는 의미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저는 왜 계속 이걸 성능을 이렇게까지 아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최소한 어느 정도 요즘 나오는 중급기 이상 정도의 성능을 해줘야지 이거를 메인으로 주력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갤럭시 빔 2였어요. 한국에서 구하기도 어려운데 뭐 기껏 구해놨더니 성능도 별로여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데 뭐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그 대륙에서 안 팔리는지 한국으로 많이 역수가 되었는데 땡큐 단통법 그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리뷰나 다른
사진 자세한 거 확인하시려면 저희 언더케이지.co.kr이나 저희 언더케이지 앱 홍보하고 가야지. 언더케이지 앱을 이번에 업데이트 됐어요. 이제 검색도 되고 리플 최신 순으로 정렬도 되고 별거 다 돼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커뮤니티도 추가해 드릴 거예요. 지금 업데이트 예정 중이에요. 봐봐, 이 느려. 이 A7인데 이렇게 느릴 이유가 없어요. 자, 저희 언더케이지 앱이나 저희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저희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끝.